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이영숙, 올해 72입니다. 동대문에서 30년 옷 장사했어요. 그런 제가 며느리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단양 펜션에서였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건넸죠. 정성스럽게 내렸다며 웃으면서요. 근데 전 안 마셨어요. 왜냐고요? 며느리 손이 떨리더라고요. 30년 장사감이 말했어요. 이상하다고. 그 커피를 며느리 동생한테 주려다가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마시지 마.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대문 매장으로 갔죠. 30년을 한자리에서 옷 장사했어요. 작은 매장이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죠. 아침 일찍 단골 박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번 주 신상 블라우스 들어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막 풀었어요. 옷을 펼쳐 보이며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30년 하다 보니 손님들이 다 가족 같았거든요. 오전 11시쯤 됐을 때 직원 미경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언니, 아메리카노 드세요. 고마워, 미경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확 퍼졌죠. 이 맛이 좋아서 하루에 두세 잔은 마셔요. 매장 일하면서 커피 없으면 못 버텨요. 점심때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이번 주말 펜션 가는 거 기억하시죠? 아, 그래. 단양 간다며? 네, 맞아요. 제 동생 지혜도 같이 가요. 서준이랑 놀아주려고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아니, 밝은 정도가 아니라 들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오후가 되니까 손님이 좀 줄었어요.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했죠. 그러다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데려왔었죠. 어머니,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보험회사 다녀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밝고 싹싹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잘해줬어요. 제 생일에 케이크 사다 주고 가끔 매장에 들러서 어깨도 주물러줬죠.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어머님, 매장 화재보험 들어놨어요? 응, 옛날에 들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혹시 5억 정도? 며느리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관심 있겠거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녁 6시에 매장 문을 닫고 집으로 왔어요. 버스 타고 오는 내내 며느리 생각이 자꾸 났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장사하면서 생긴 감이 있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요. 뭔가 이상하면 알아채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 태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장사 괜찮았다. 태준이는 제약회사 과장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죠. 그때 손주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준이 유치원 잘 다녀왔니? 응,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6살밖에 안 됐는데 참 영특해요. 며느리 지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곧 밥 차릴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미수 사건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다 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그때 뒤에서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죠.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근데 금방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밥 먹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죠. 거실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화면 빛이 며느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태블릿을 덮었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화장실 좀.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장실 다녀오니까 벌써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 출근하고 아들도 회사 갔죠. 손주는 유치원 가고요. 거실 테이블을 닦다가 태블릿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두고 간 거였죠. 손이 갔어요. 그냥 켜봤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검색 기록이 보였어요. 며느리 계정이랑 연동되어 있었나 봐요. 검색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갤러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며느리랑 어떤 남자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럽 어딘가 같았죠.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랑 같이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3명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사진 날짜를 봤어요. 5년 전이었죠. 우리 아들 태준이랑 결혼하기 전이에요. 더 내렸어요. 최근 사진도 있었어요. 1달 전, 2달 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매장 화재보험 5억. 시어머니 땅시가 30억. 태준 월급 450. 통장 관리 중. 그리고요. 호구 새끼. 멍청한 놈. 제 아들을 욕하는 말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한참 후 정신을 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사진을 찍었어요. 검색 기록, 사진, 메모장 전부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저는 얼른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아, 오늘 좀 늦게 나가려고. 며느리가 태블릿을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죠.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았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믿어줄까? 아들한테 말할까? 3년을 같이 산 아내인데 믿을까? 그날 저녁 매장에 단골 김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요즘 세상 참 무섭더라고요. 뉴스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려던 거요. 보험금 5억 때문이래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5억. 우리 보험도 5억인데. 밤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주말 펜션 정말 기대돼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안다는 걸요. 하루에 2~3잔 마신다는 것도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검색 기록이 자꾸 생각났어요. 30년 장사감이 말하더군요. 이상하다고요. 이틀 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버스를 놓쳐서 걸어서 집에 가는 길이었죠.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차가 보였어요. 하얀색 벤츠요. 며느리가 왜 여기 있지? 가까이 가려다가 멈췄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싸우고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태블릿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돈이 얼마야 지금? 준서 학원비도 못 내겠어. 남자가 며느리 팔을 거칠게 잡고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주말이면 다 끝나.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확실해? 또 실패하면 어쩔 건데. 다 준비했어. 그리고 땅도 곧 처리할 거야. 30억이야, 30억. 남자가 며느리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지은아, 우리 준서 생각해. 이제 10살이야.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야? 알아.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 두 사람이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키스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저는 기둥 뒤에 바짝 붙어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서, 10살. 숨기고 살았다고요.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랑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북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과를 찾았죠. 접수대 경찰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사 좀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해요. 접수대 경찰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안쪽으로 안내했죠. 40대쯤 돼 보이는 형사가 나왔어요. 이름표에 강력반 박철수라고 써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번 주말에 형사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찍어뒀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죠. 이게 며느리 태블릿 검색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봐요. 저 남자랑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몰라요. 메모장에는 제 보험금이랑 땅 얘기가. 형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사흘 전이요. 형사가 한참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만으론 체포영장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걸 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이번 주말 단양 펜션에 같이 가요. 며느리가 뭔가 할 거예요. 제가 느껴요.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상관없어요. 제 아들 지켜야 해요. 손주도 있어요. 그 애들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형사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펜션 주소 주세요. 토요일 아침부터 주변에 잠복조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위급하면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직통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펜션에서 며느리가 뭘 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음식이든 음료든요. 알겠어요.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심하세요, 어르신. 꼭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꼭 쥐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편의점에 들렀어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샀죠. 아메리카노요. 집에 와서 보온병에 따라 담았어요. 며느리가 뭘 준비하든 저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남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여행 가는 날이었죠. 토요일 아침 8시였어요. 아들이 차를 끌고 나왔죠. 어머니, 짐 실을게요. 저는 보온병이 든 가방을 꼭 안고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죠. 며느리가 조수석에 탔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독했어요. 손주 서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여행 가서 물고기 잡을 거야. 그래, 우리 서준이 물고기 많이 잡자. 차가 출발했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지 뻔했죠. 1시간쯤 지나서 휴게소에 들렀어요.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 커피 살게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에이, 드세요. 제가 살게요.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어요. 아메리카노였죠. 저는 안 받았어요. 나 지금 안 마실래. 나중에.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요. 근데 금방 웃었죠. 그럼 차에서 드세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자꾸 커피를 권했어요. 어머님, 식기 전에 드세요. 나중에 마실게. 왜요? 맛없어요? 아니, 지금은 안 마시고 싶어서. 며느리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아들은 운전하느라 모르고 있었죠. 단양에 도착했어요. 11시쯤이었어요. 펜션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주변에 집도 없고 조용했죠. 차를 세우는데 검은색 차 한 대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오빠 벌써 왔네. 오빠? 네, 제 사촌 오빠요. 제가 불렀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 민수 형님이요? 반갑네. 저는 그 남자를 봤어요.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박민수가 다가왔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안 했어요. 아, 네. 박민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어요. 짐을 들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 통창이 있었죠. 산이 한눈에 보였어요. 며느리 동생 지혜가 도착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필라테스 강사라고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단풍 구경 가요. 지혜는 밝고 순수해 보였어요. 언니랑 정반대였죠. 점심을 먹었어요. 박민수가 고기를 구웠어요. 아들은 박민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죠.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오후 2시쯤 됐어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 잠깐 부엌 갈게요. 디저트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테라스로 나갔어요. 통창 너머로 부엌이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믹서기를 꺼냈어요. 커피를 갈고 있었죠. 핸드드립 도구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요. 작은 봉지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사 말이 떠올랐어요. 뭘 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가 돌아갔어요. 위잉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거실로 들어갔어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제가 준비한 진짜 커피였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온병 커피를 테이크아웃 컵에 따랐어요. 집에서 가져온 컵이었어요. 잠깐 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커피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요. 며느리가 예쁜 머그잔을 들고 왔어요. 커피가 담겨 있었죠. 고마워.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며느리가 삼각대를 세웠어요. 스마트폰을 거치했죠. 어머님, 제가 라이브 방송 좀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며느리는 보험회사 직원이면서 SNS도 했어요. 팔로워가 많다고 자랑했었죠.
방송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어머님 모시고 펜션 왔어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저한테 돌렸어요. 어머님, 커피 드세요. 제가 정성껏 내렸어요. 저는 커피잔을 받아서 테이블에 놨어요. 고마워. 잠깐 후에 마실게.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 지금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나중에 마신다니까. 방송 중인데요, 어머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그냥 테이블에 둔 채 창밖을 봤어요.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라 화를 낼 수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테라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생 지혜가 들어왔어요. 산 다녀온 모양이었죠. 얼굴이 빨갛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 물 좀. 지혜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봤죠. 오, 아메리카노다. 딱 좋네. 지혜가 커피잔을 집어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혜가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지혜야, 그거 마시지 마. 며느리가 달려들어서 지혜 손에서 커피잔을 낚아챘어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혜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왜 그래? 이게 뭔데? 아들 태준이도 일어났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은아, 그 커피에 뭘 넣었니?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뭘 넣긴요? 그냥 커피예요. 거짓말.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찍어뒀던 사진들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내가 태블릿에 검색한 것들이야. 그리고 이 사진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진 속에 박민수가 있었어요. 지혜랑 아이랑 셋이서 찍은 사진이요. 아들 태준이가 사진을 봤어요. 이게 뭐야? 민수 형님이랑 아이가?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 결혼하기 전부터 저 남자랑 살았지? 아이도 있고 10살 준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준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오해야. 그때 박민수가 일어났어요. 야, 이 할망구가. 박민수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펜션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형사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경찰 3명이 더 있었죠.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형사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한지은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민수도 체포됐죠.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공범입니다. 함께 가시죠.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죠. 뭐야 이거? 실시간이야? 신고했어요. 형사가 쏟아진 커피를 증거 봉투에 담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들 태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착해서 몰랐구나. 손주 서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혜가 서준이를 안아줬죠. 괜찮아, 서준아. 이모가 여기 있어.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한테 죽을 뻔했는데 무슨 용서야. 너는 내 아들한테도 거짓말했어. 손주한테도 거짓말했고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준석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내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경찰차가 며느리랑 박민수를 싣고 떠났어요.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이브 방송을 끝냈어요. 화면이 꺼졌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 언니가.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바보였죠? 아니야. 넌 착한 거야. 사람을 믿은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우리 셋이서 살면 되지. 나랑 너랑 서준이. 할머니. 손주가 저한테 안겼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서준이 봐줄게요. 고맙다, 지혜야.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펜션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죠. 긴 하루였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석 달 후였어요.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이신 이영숙 씨, 피고인 한지은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제 화재보험금 5억 원과 재개발 토지 30억 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동거남 박민수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정 뒤에 앉아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피고인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준비한 커피에서는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